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헌법 1일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경찰 간부 문제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진술 거부권에서 말하는 진술이라는 건 언어적 표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언어적 표출을 하는 등가물들을 진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진술의 내용은 내가 그 말을 하면은 그게 나에게 형사상 불리해야 됩니다. 강성민 씨 음주운전 하셨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한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니까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되면은 자진 신고할 의무를 주고 있는데 이게 그 전제가 뭐냐면 사실 경찰이랑 군대랑은 전산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육군 장교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면은 경찰이 부대에 통보를 했을 텐데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면은 최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면은 자진 신고를 해야지만 그에 따라서 승진이나 징계와 관련해서 적정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승진이나 징계는 형사상 불리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식 명령 받아 확정되면은 자진 신고할 의무를 규정을 한 것은 이걸 자진 신고한다고 해서 또다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거죠? 변호인이 피의자의 후방에 착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가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서 도와줄 필요가 인정이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대체 유리를 제조했다. 그러니까 기름 말고 말하자면 약간 가짜 석유 같은 것들 대체 유리를 제조했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바로 석유사업법 위반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대체 유리를 만든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체 유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석유인 것처럼 속여 팔면은 처벌되는 거고 대체 유리를 뭔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면은 허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체 유리를 제조했습니다라는 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고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랑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3번은 합헌 판례인 거죠. 3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4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조문만 보세요.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할 겁니다.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진술 거부권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성매매라는 행위를 하면은 처벌을 하는 거지 뭔가 진술을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푸셔도 되고 결국 이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이번 주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